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긴급 업데이트예요. 5월 14일 상원은행위원회 15대 9 통과 이후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있어요. 윤리조항 타협이에요. 이것이 상원 본회의 60표의 열쇠예요. 오늘 이 문제를 완전하게 분석해드릴게요. 윤리조항이 해결되면 6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요. 7월 4일 서명이 현실이 돼요. 해결되지 않으면 60표를 얻을 수 없어요. 연내 통과가 어려워져요. 지금부터 팩트로만 완전하게 분석해드릴게요. 윤리조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암호화폐 사업을 직접 하고 있어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에요. 트럼프 밈코인이에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해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직에 암호화폐 사업에 이해충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조항이에요. 벤 홀런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어요. 대통령, 부통령, 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암호화폐 기업과 사업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표결에서 11대 13으로 부결됐어요. 공화당이 전부 반대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공화당 모레노 의원이 말했어요. 이 수정안은 사법위원회 관할이에요.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됐어요. 은행위원회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당이 강하게 버텼어요. 질리브랜드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항 없이는 60표를 줄 수 없어요. 갈레고 의원도 이렇게 말했어요. 위원회 표결은 찬성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윤리조항 없으면 찬성 못해요. 원옥 조지아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 연루는 순수한 부패예요. 여기서 핵심 숫자가 있어요. 코인데스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 유권자의 73%가 정부 고위직은 암호화폐 사업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답했어요. 민주당이 이것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공화당과 백악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백악관 패트릭 위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부터 신입 인턴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특정 직위나 임무를 겨냥하는 조항은 용납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는 보편적인 조항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팀 스콧 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어요. 윤리조항은 본회의 표결 전에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에요. 은행위원회 소관이 아니에요. 본회의 수정안으로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클래리티 법안 원문에는 이미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방 공직자는 공직기간 중 디지털 상품 발행이 금지된다는 내용이에요. 의회 원문에 따르면 의원이나 고위행정부 관료는 디지털 상품을 발행할 수 없어요. 이것이 민주당 요구의 일부를 충족할 수 있어요. 윤리조항 타협의 현실적 경로를 분석해드릴게요. 크립토타임스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최선 시나리오예요. 6월 초 농업위원회 병합이 완료되고 윤리조항 협상이 타결되어 본회의 수정안으로 추가해요. 60표 확보가 가능해져요. 6월 중 본회의 표결이에요. 7월 4일 서명이에요. 중간 시나리오예요. 윤리조항 협상이 길어져요. 7월에서 8월 본회의 표결이에요. 서명은 2026년 가을이에요. 최악 시나리오예요. 본회의에서 윤리조항 협상에 결렬돼요. 60표 확보 실패예요. 8월 이후 중간선거 모드예요. 연내 통과 사실상 종료예요. 디지털 챔버 코디 카르보네가 이렇게 말했어요. 60표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설 때만 본회의를 올릴 거예요. 윤리조항 합의가 이루어지면 본회의 60표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이에요. 이 발언이 핵심이에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본회의 전 협상을 시작해요. 윤리조항과 함께 또 다른 미결 문제가 있어요. 탈중앙화 금융 조항이에요. 워런 의원이 워런 토네이도 캐시 수정안을 제출했어요. 재무부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제재된 토네이도 캐시 같은 서비스가 대상이에요. 9대 13으로 부결됐어요. 민주당 전원 찬성, 공화당 전원 반대예요. 그런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더리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항이에요.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운영자를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쟁점이에요. 클래리티 법안 원문에는 이미 중앙통제 주체와 오픈소스, 개발자를 구분하는 조항이 있어요. 워너 버지니아 의원이 중재한 조항이에요. 탈중앙화 프로젝트가 진짜로 탈중앙화됐는지 판단하는 통제 테스트예요. 이 조항이 유지되면 이더리움 생태계가 보호돼요. 상원 본회의 60표의 현실적 분석이에요. 공화당이 53석이에요.
민주당 7명이 추가로 필요해요. 현재 확실한 찬성은 2명이에요. 갈레고 의원이에요. 조건부 찬성이에요. 알소브룩스 의원이에요. 조건부 찬성이에요. 협상 가능한 의원들이에요. 워너 버지니아 의원이에요. 마크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중재했어요. 가장 협력적인 민주당 의원이에요. 워녹 조지아 의원이에요. 윤리조항 요구를 강하게 했지만 협상 가능성이 있어요. 코르테스 마스토 네바다 의원이에요. 라스베이거스 아모아 페치나 지역구예요. 앤드킴 뉴저지 의원이에요. 질리브랜드 뉴욕 의원이에요. 윤리조항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질리브랜드 의원이 클래리티 법안에 우호적이에요. 윤리조항만 해결되면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윤리조항 타협이 이루어지면 7명 확보가 현실적이에요. 타협이 없으면 7명 확보가 불가능해요. 왜 8월이 데드라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상원 공식 2026년 입법 달력이에요. 5월 말에서 메모리얼 데이 휴회예요. 6월 1일에서 18일이 핵심 입법 창구예요. 6월 19일에서 20일 휴회예요. 6월 20일에서 26일 짧은 입법 기간이에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후 짧은 창구예요. 7월 13일에서 31일 입법 기간이에요. 8월 10일에서 9월 11일 여름 휴회예요. 10월 5일에서 11월 6일 중간선거 캠페인이에요. 이 달력을 보면 현실적인 표가 창구가 3개예요. 6월 초에서 18일이에요. 7월 13일에서 31일이에요. 위두 창구가 핵심이에요. 8월 이후로 가면 중간선거 모드예요. 의원들이 선거 캠페인에 집중해요. 복잡한 암호화폐 법안을 다루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질리브랜드 의원도 8월 전이 데드라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어요. 디지털 챔버도 같은 판단이에요. 6월 첫 창구를 놓치면 7월이 마지막이에요. 윤리조항 타협이 이루어지면 코인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드릴게요. XRP 리플이에요.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코인이에요. 윤리조항 타협 소식이 나오면 60표 확보 가능성이 높아져요. 리플이 1.65달러에서 2달러로 움직여요. 6월 본회 60표 통과 시 3달러에서 5달러예요. 7월 4일 서명 시 5달러에서 10달러예요. 비트코인이에요. 시티 분석가가 최종 통과 시 추가 상장 지수 펀드 유입 150억 달러를 전망했어요. 2026년 목표가 14만 3천 달러예요. 이더리움이에요. 탈중앙화 금융 법적 기반 확정이에요. 탈중앙화 금융 보호 조항이 유지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직접 긍정 신호예요. 스탠다드 차타드 목표가 7,500달러예요. 윤리조항 타협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클래리티 법안의 다음 단계는 상원 본회의 60표예요. 60표의 열쇠는 민주당 7명이에요. 민주당 7명의 열쇠는 윤리조항 타협이에요. 공화당이 보편적 적용 조항을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특정인 겨냥을 포기하면 타협이 가능해요. 이코노 웨이브가 윤리조항 타협 소식을 24시간 추적해드리겠습니다. 타협 소식이 나오는 즉시 긴급 영상을 올릴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